안녕하세요. 제가 잘못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 친정언니는 전문대 나와 21살 때부터 열심히 일해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26살 때 아이의 원룸을 매매하더니 시세 차익 내서 팔고 경기도에 있는 또 18평대 아파트를 하나 매매하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엄청 뛰어서 8천만 원 주고 산 게 2억 가까이 되었고, 그거 다시 팔고 언니 돈 보태 나이 30살 초반에 경기도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매매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형부랑 성실하게 돈 벌어 아파트 하나 더 샀고요. 그래서 집이 두 채예요. 남들 다 노는 나이에 코피 흘려가며 일한 언니였고 제가 정말 존경해요. 아이들, 형부, 양가 부모님한테 참 잘하고 성격이 쿨해. 저한테도 소고기 턱턱 사주고 저 결혼할 때는 1,000만 원이나 해준 고맙고 또 고마운 제 언니입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언니 똑 부러진 거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언니로부터 축의금을 1,000만 원이나 받은 것에 입이 떡 벌어지게 놀라셨거든요. 언니 연봉이나 재산 같은 건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언니 지금 사는 집도 30평대 고급 자가 아파트이고 언니 명의로 또 경기도에 32평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언니네 부부가 자영업으로 맨 땅에 헤딩하며 자수성가한 타입이라 그런지 시어머니가 참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누이도 비슷한 계열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잘 안 되었죠. 그 누구보다 영업시간을 성실히 지켜야 할 자영업인데 친구 만난다고 문 닫고 머리 좀 아프다고 문 닫고 주말은 놀아야 한다고 문 닫던 사람이에요. 딱히 운영도 잘 하지 못했고 실력도 별로인 터라 고객들한테 컴플레인도 많이 받았었죠. 결국 빚만 6천 정도 진 상태로 폐업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작게 몇 번 재기를 노렸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가게를 2번 냈는데 다 말아먹더라고요. 저희가 오픈할 때마다 없는 살림에 쌈짓도 꺼내요. 100만 원씩 주고 화분도 큰 거 하나씩 보내며 응원도 해줬었는데요. 그리고는 작은 회사 들어가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 말로는 자기는 남의 밑에서 일 못하는데 아이 학원비 때문에 잠깐 다니는 거라며 나중에 꼭 다시 가게 할 거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이제 그만 가게 차리고 직장이나 다니라고 잔소리했지만 신우는 들은 척 만 척 하더군요. 저는 대학교 4년제 나와 4년 동안 고시원 틀어박혀서 공시 공부했고 20대 후반에 공무원 되었어요. 남편도 공무원이고요. 둘 다 졸업하고 공부만 하느라 모은 돈도 거의 없고 양가 부모님들도 그닥 기댈 만한 상황은 아니라 아예 돈 한 푼 지원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 마음먹어서 15평 빌라에서 신혼생활 했네요. 지금은 20평대 자가 아파트 살면서 성실히 대출 갚고 있고요. 신우가 저랑 동갑이라 그런지 어머님이 특히 저랑 신우를 내심 비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무원이 한 방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았지만 신우는 남편이랑 본가 돈만 까먹고 이렇다 할 자리를 잡지 못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어머님은 제가 신우랑 마주치지 못하게 시간과 날짜 관리 철저히 하셨고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저희든 신혼애든 빨리 나가라고 등 떠미셨던 분이에요. 신우가 기 죽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척이라도 했음 모르겠는데 전 그냥 월급 쥐꼬리만큼 받는 공무원일 뿐이라 제 직업에 프라이드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딸 자식이 못내 짠하다 못해 제가 얄미워 보이시는 건지 저희 부부 앞에서 공무원은 나란 일이나 하는 개미들이라며 진짜 돈 잘 버는 건 이래나 저래나 자영업이라며 저희를 깎아내리셨어요. 그리고 신우가 몇 번 사업 실패를 했지만 그게 다 양분이 될 거라며 저더러 신우 괜히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신우를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신우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인사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쥐똥만한 목소리로 대답하던 신우인데요. 그리고 제가 옷이라도 새로 사서 입고 오면 어머님은 어머, 옷 샀니? 넌 얼굴이 까무잡잡해서 이런 색이 안 어울리는데 네 신우가 얼굴이 하얘서 이런 색이 잘 어울리지 라며 저를 무안하게 하시거나 너같이 팔뚝 통통한 애들은 목티 입으면 안 된다. 네 신우처럼 얄쌍한 애들이나 입으면 잘 어울리겠는데 라며 굳이 저를 깎아내리시곤 했죠. 제가 생각하기엔 어머님의 자격지심 혹은 열등감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 가기도 싫고 안부 전화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거의 안 하고 그러며 몇 년 살았더니 어머님은 제가 일로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더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건도 많고 해서 제가 시댁 식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1년 전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가 가족들 몰래 또 회사를 관두고 집 담보 대출로 가게를 차린 거였어요. 그런데 겁 없이 인테리어를 8천이나 들였다는데 정작 장사는 잘 안 된 거죠. 6개월 동안 가게 월세를 계속 대출로 막고 있었고 결국 본인 친정인 제 시부모님께 SOS를 친 거였더라고요. 얘기 들으니 신우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돈도 없으면서 자꾸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 게 어쩌면 사업 중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남편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어요. 어머님은 그래도 가족이니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자며 저희 부부더러 급한 불 좀 끌 수 있게 2천만 원만 해줄 수 있냐 물으셨지만 거절했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서 노후자금 할 것도 모자란데 땅 팔고 뭐 팔아 자꾸 신우 도와주니 신우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고도 말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듣고 그저 저희가 너무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절대 도와주기 싫다고 해서 저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실망이다. 니들도 어려워지면 우리가 다 도와줄 텐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 어쩜 그리 인정머리가 없니? 라며 원망하셨네요. 저희도 나름 신우한테 가전제품도 사주고 시조카들한테 겨울 패딩도 몇 번이나 사줬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준 돈이 800만 원은 되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 거절하니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1년 만에 가게를 다시 내놨고 그 실패로 7천만 원 정도의 빚을 또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잘 안 돼요. 이사도 가야 했고요. 신혼에 시댁 쪽으로 이사를 갈 거라고 알아보던데 거기가 마침 저희 친정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저에게 다신 연락 안 할 것처럼 냉하게 굴더니 다시 연락하시더군요. 세아가, 너 친정언니네 아파트가 있다는 곳이 무슨 동이니? 네 신우가 내 후년에 거기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 아, 네. 주연동이에요. 아파트 단지 많은 곳이요. 그래? 거기가 택지 지구랬나? 우리 외손주가 어려서 학교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놈의 돈이 모자라서 걱정이야. 내가 좀 해주면 좋으련만 우리도 이제 돈이 없고.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돈 없다는 하소연을 또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말씀엔 저도 늘 대응하는 말이 그러게요. 저희도 돈이 없네요. 공무원들이라 월급도 적고 애들한테 다 나갔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공무원 월급 적은 거. 라고 앵무새처럼 말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좀 힘 좀 써주지 않겠니? 네 친정언니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면서 거기에 네 신우 좀 들어가 살게 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뒷목에서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네? 신우를 거기 그냥 살게 하자고요? 어머님, 아무리 가족 사이여도 그건 아니죠. 그리고 사돈지간인데 어떡해. 아니, 우리가 무슨 공짜로 살겠냐? 당연히 돈 주지.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돈 줄 거라는 말을 반복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러셨어요. 요즘 전세로 장난치는 업자들도 많은데 안 그래도 시련 많이 겪은 신우가 또 돈으로 힘들어지면 이제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금전적으로 안심이 되는 제 친정언니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하셨어요. 뭐 신우 사정도 딱하기는 하지만서도 어쩐지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시세대로 준다고는 하지만 만약 시세가 올라서 전세금을 더 달라고 연락하면 그것도 괜히 언니 입장에서 뻘쭘할 거고 또 계약 연장할 때 언니가 제 신호에게 나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지금 세입자가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언니가 안 내켜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신 듯 알겠다며 전화를 탁 끊으시더군요. 전화 끊고 어쩐지 짜증이 나서 언니와 수다를 떨 요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한테 이야기하며 제가 콧방귀를 뀌었더니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세입자 6개월 뒤에 나가. 그런데 이쪽에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세입자가 안 구해진대. 나는 뭐 네 신호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리고 공과 사 구분할 줄은 알지. 난 필요한 말은 딱 부러지게 하는 편이야. 그러니 네 신호더러 괜찮으면 계약하자고 해. 내가 동호수 알려줄 테니. 언니는 늘 쿨한 사람이라 그런지 제 이야기에 흔쾌히 상관없다 하더라고요. 돈적으로 잘못되면 고소하면 된다고도 했고요. 아무튼 언니도 이래저래 세입자가 아쉬운 상황이라 하여서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전화하니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하니 저더러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어머님과 얼굴 보고 언니 집 얘기를 했습니다. 언니가 상관없다네요. 현 세입자도 나간다고 해서 한 달 뒤부터 집 보러 가도 될 것 같아요. 동호수 알려드릴 테니 다음 달에 보러 갔다 오세요. 너무 잘됐다. 역시 니네 언니는 참 사람이 되셨다니까. 내가 상견례 때 알아봤어. 사람 됨됨이가 어찌나 좋아 보이던지. 어머님은 기분이 좋은지 제 언니 칭찬을 하며 웃으셨습니다. 네, 아가씨 전세 대출 받으셔야 하죠? 얼마나 받으셔야 해요? 지금 언니 집이 시세대로라면 3억 초반인데 제 시댁 식구들이라 3천만 원 정도는 빼준다고 하네요. 대신 도배랑 장판 바꿀 거면 아가씨가 하셔야 하고요. 제가 언니에게 들은 조건을 어머님께 말씀드리자 어머님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세가 3억 초반이라고? 그렇게나 비싸니? 네, 거기가 많이 올랐잖아요. 언니도 그냥 팔아버릴까 하다가 전세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고요. 3억이나 우리는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3천을 빼주면 얼마를 줘야 하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차가워진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2억 8천 정도로 언니가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네 신우집도 1억 5천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출도 잔뜩 껴있는 거 모르냐? 네 신우가 돈이 어딨다고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끌어와. 어머님, 다 알아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길래 알아봐드린 것 뿐이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참 사람 사정 안 봐준다. 니네 언니도 그래. 어떻게 가족끼리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그걸 다 받으려고 하신다니? 네? 다 받는 게 아니라 3천이나 빼준다잖아요. 저희 언니랑 제가 왜 너무한데요? 저 정말 당황스러워요. 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대꾸하자 어머님이 네 신호 사정 어려운 거 알면 네가 네 언니한테 잘 좀 얘기해서 어떻게 좀 좋게 들어가게 해줘야지. 라며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헛웃음을 치며 네?
설마 저희 언니 집에 공짜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언니가 왜 그런 손해를 봐야 하는데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고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며 누가 공짜로 들어간대? 아니 3천 빼주는 것 가지고 네 신우가 어디 거길 들어가겠니? 당장 돈 1억도 없는데 그냥 성의껏 몇천 정도만 받아주면 그만이지. 그럼 니네 언니는 사돈 가지고 돈 장사 하려고 했다는 거야? 사람 좋다고 한 거 취소다 취소! 라며 소리를 치시고는 저더러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몇 천이요? 전세 시세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몇 천 주고 들어가려 하셨다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돈 걸린 일인데 제대로 하셔야죠. 저희 언니도 이익 포기하고 3천 덜 받겠다고 한 건데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요. 저희 언니가 사람 좋은 게 아니면 어머님은요? 그거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필터링 하지 않고 말해버렸어요. 제가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하자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며 뒤로 넘어갈 듯 난리치시더군요. 그 난리에 아버님까지 뒤늦게 끼어들어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고 제가 자초지종 이야기하자 어머님만 타박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억울하다며 급기야 우셨고요. 그리고는 오만 쌍욕을 하면서 제가 싸가지가 없네. 두 자매가 돈독이 올라서 미쳐버렸네. 뭐네 하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간 게 천추의 한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며느리의 친정언니 집에 거저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어머님이 하도 당당하게 거길 들어가고 싶다고 하길래 어머님이 숨겨둔 땅이라도 있나 했어요. 저희에게 안 주셔도 되니 신호일로 저희에게 불똥만 안 튀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이 믿고 계신 건 미지의 땅이 아니라 바로 제 언니였더라고요. 사돈이 왜 가족입니까? 그것도 제 언니가요. 저는 길길이 날뛰는 어머님에게 저 싸가지 없는 것도 맞고 돈뚝 어른 것도 맞으니 보기 싫으면 이제 연락도 않고 시댁도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할 수가 있냐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척하고 바로 시댁 뛰쳐나와 시동 걸고 집으로 왔고요. 뒤늦게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것이 사이드 미러로 보였지만 무시했습니다. 그 후로도 전화며 문자며 엄청 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한 달쯤 넘었을까? 어머님이 문자로 사과하시더라고요. 어른 사과니 받아들였습니다만 껄끄러워 당분간 아들이랑 손주만 시댁에 보낸다고 하고 그 이후로 일절 시댁이랑 왕래 없습니다. 신우가 뒤늦게 이야기 듣고는 어머님께 화냈다고 하더군요. 말이 3천이지 제 언니에게 조금 더 살살기면 8천 정도 깎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럼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했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긴 괜찮은데 제가 걱정이라더군요. 제 시댁이 상식적이지 않은 건 알았지만 도가 지나치다면서요. 그리고는 막 웃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한 게 너무 웃기면서도 시원하다고요. 언니 때문에 저도 웃었네요. 아무튼 저는 시댁의 정이 탈탈 털렸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신호든 시부모님이든 이제 필요 이상으로 돈 해주지 말라고요. 남편도 느낀 바가 많은지 알아서 하더라고요. 남편은 원래가 본가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냉정한 타입이에요. 부모님이 여동생에게 많이 퍼준 것 알고 있고 그래서인지 선 긋더라고요. 여동생에게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효도는 자기한테 바라지 말라고도 말했다네요. 아버님도 수긍하셨고요. 이제 뭐 알아서 하겠죠. 신우는 본인 시댁으로 합가할 것 같고요. 물론 울고 불고 하겠죠. 신우도 자기 시댁 싫어하거든요. 돈이 없으니 별 수 있나요? 어머님만 눈물로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이제 신우도 멀리 가고 아들 며느리랑도 싸워 멀어지니 어머님은 그 새치혀 때문에 외로워지실 일만 남았네요.
아무튼 제가 시어머니한테 도둑놈이라고 한 게 잘못한 건가요?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자식들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신 분이세요. 예전부터 그러셨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 남매지간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아침밥 먹고 등교해본 적이 손에 꼽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애들 보고 혼자 가방 챙겨가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은 서로 사이 안 좋으시고 같이 살긴 하시지만 대화도 거의 없으셨어요. 추측컨대 아버님은 여자가 있으신 것 같고 어머님도 그걸 알긴 아시지만 굳이 수면 밖으로 꺼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메마른 사이이고 기대도 사랑도 없는 관계죠. 이혼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신호도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 그런지 결혼식 때 혼주 한복을 본인 얼굴 톤에 잘 어울리는 주황이나 분홍으로 하고 싶다고 우기셔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저는 1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그때도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던 터라 굳이 혼주 한복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예식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냅뒀더니 정말 주한 계열로 맞추셨더라고요. 그날 하객분들 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한복색을 보며 혀를 끌끌 차셨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통대로 해야 모양새가 괜찮은데 저희 시어머니 한복색으로 자존심 세우는 걸 보니 며느리 될 사람 불쌍하다면서 화장실에서 수군대셨나 봐요. 그걸 저희 친정 식구들 중에 가까운 친척이 들었고 저희 친정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정말 그때만 딱 자기 고집 부리시고 저희 사는 거에는 관심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물예단 같은 걸로 트러블도 거의 없었고 신혼집 정하는 것에도 간섭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시댁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물론 돈 안 주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친정에서 5천 해주신 거 아시고도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시댁 사정이 그리 여유롭지 않으니 저도 깊게 수긍했습니다. 시부모님 민망하실까봐 저도 그 얘기 더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했고 아이도 둘 낳아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와 큰 마찰은 없었어요.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기도 했고 어머님도 본인 취미며 사람들 만나는 것에 바빠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문제는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별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자식들 모두 불러 앉히고는 이혼하겠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돈 욕심을 내시며 집도 차도 재산도 전부 가져갔고 어머님은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하셔서 법정 싸움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신우는 어머님 편을 들었고요. 그 결과 아버님은 저희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하셨고 연을 끊고 살겠다며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먼 지방으로 이사가서 연락도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게 저희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같이 저와 남편에게 전화로 욕설을 퍼부으셨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속상하다며 매일 저에게 전화해 대성통곡하시는 거 맞춰드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어머님은 위자료로 2천만 원 갖게 되셨고 연금 반 나누기로 하셨네요. 반 나누어봤자 100만 원 극초반대라 어머님은 자식들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드셨어요. 게다가 집도 없어서 월세 계약하셨거든요. 일은 따로 안 하셨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이혼하신 이후로 저희랑 신혼애가 한 달에 30만 원씩 모아 어머님 드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어머님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안 그러던 어머님이 자식들, 특히 제 남편에게 집착을 하시더군요. 이혼한 게 컴플렉스가 되어서인지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거의 칩거하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눈물도 많아지시고 저희를 그렇게 자주 찾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고요. 처음엔 합가하고 싶다고 은근히 본심 내비치시는 걸 제가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당시 애들 초등학생이라 손도 많이 가는데 제가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애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면 몰라요. 이제야 애들 스스로 세수하고 밥도 혼자 떠먹어 편해졌고 저도 작은 애만 조금 더 키우고 나가 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시어머니까지 계시면 저는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가까운 데 사시면 자주 뵈러는 가도 같이는 못 살아요. 애들도 너무 어리고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민망해는 하시면서도 알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합가 거절한 게 너무너무 괘씸해 죽겠던 거죠. 신우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자길 싫어한다. 뒤치다거리 싫으니 합가 생각은 꿈에도 말라 했다.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신우가 저를 오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신우랑 그전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이간질로 신우가 저에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불쌍한 시어머니한테 정없이 굴지 말라라고 한 소리 하는 바람에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이혼하신 이후로 명절을 저희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요리하고 밥상 차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 보기 싫다며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신이 손님이라고 하면서 설거지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명절 장보라고 돈을 주신다거나 잘 먹었다고 아이들 용돈을 주신다든지 옷을 사주신다든지 베품은 하지 않으셨지요. 가까이 살게 되면서 저희 살림살이는 어머님과 공통의 것이 되어갔고 어머님은 제가 전업이라 만만하셨던 건지 툭하면 불러대어 온갖 잠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툭하면 저희 집 오셔서는 이것저것 뒤지시더라고요. 못 보던 옷이라도 나오면 너 이 옷 새로 샀냐? 네 시애미는 돈 없어서 옷도 한 장 못 산 지 지금 반년이 넘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옷을 새로 살 생각을 해? 라며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 방도 구조까지 다 외워두시고는 못 보던 작은 책장이라도 보이면 이거 새로 산 거야? 책은 도서관에서 보면 되지. 돈 아깝게 뭐하러 자꾸 애들 책을 사주고 그래. 그 책 살 돈 있으면 나를 좀 주지 그러니? 라며 잔소리를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으니 낮에는 본인과 놀아달라며 드라이브 시켜달라, 교회 카페 데려가달라 조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줄만 알았던 쿨한 어머님이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도 있으셨기에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던 거고 이사와 관심 둘만 한 게 마땅치도 않고 이혼 이후라 마음이 허전했던 어머님은 그렇게 돌변하셨지요. 그래서 제 결혼 생활도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업이라 더 저를 괴롭히나 싶어 취직도 해보았어요. 둘째가 아직 어려 마음이 안 놓이긴 했지만 저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탈모까지 오니 어떻게든 벗어나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뭐라 화도 내고 설득도 해봤지만 잘 안 됐어요. 어머님은 며느리나 아들이나 똑같이 무시하셨죠. 아무튼 그렇게 취직을 해 10시부터 5시까지 어머님이랑 차단되어 사니 좀 살겠더라고요. 애들 아플 때마다 발 동동거리긴 했지만요. 그치만 주말에도 어머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평일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외로움 혹은 짜증을 주말에 아들네 집에 와 풀고 싶어 하셨지요. 어머님께 화를 안 내봤냐고요? 당연히 적당히 좀 모시면 안 되냐. 나도 힘들다. 하소연도 해봤지요.
어머님이랑 거리도 두고 선도 긋고 싶어서 오만 방법도 다 써봤습니다. 전화 오면 안 받기, 집 비밀번호 바꾸기, 어머님 오셨을 때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드리기 등의 방법도 써봤어요. 그런데 안 통했어요. 이사까지 생각해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학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통에 그것도 관두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를 먹어 더 그러신 건지 아님 이혼 후유증인지 참 사람 힘들고 피마르게 하셨어요. 남편과 이혼 운운하며 싸우기도 하며 어느덧 큰애가 중학교 갈 정도로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도 뒤늦게 취직한 곳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차도 하나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사 끌기도 하면서 제 복잡한 마음을 달랬네요. 물론 제가 차 샀을 때도 어머님의 폭언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느 때라고 차를 사? 그럴 거면 네 시애미 집이나 전세로 바꿔주지. 다달이 돈 나가는 게 무섭지도 않아? 그 말에 저도 어머님, 제가 차가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월세 제가 대드리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라고 무대뽀로 나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미안한지 담배도 끊고 집안일도 하며 제 비위 맞춰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연차가 차니 어머님께 대놓고 할 말을 할 수 있어서 겨우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제 업보라고 생각하니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지랄 같은 성격도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렸고요. 그치만 어머님이 그것마저도 다 망쳐버리셨네요. 저요? 이제 어머님 뵈러 안 갑니다. 어머님도 제 집에 감히 못 오시고요. 작은 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이사 가려고 남편과 계획도 짜놓았어요. 어머님과 멀어지기 위해서요. 이유는 어머님과 정말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작년이네요. 참 추웠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토요일 새벽부터 집을 나서셨어요. 그날은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던 날이라 제가 오지 마시라고 저희가 오후에 어머님 댁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구태여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셨어요. 아마 노인정 때문이겠죠. 어머님이 저희 아파트 노인분들이랑 친해지시면서 노인정도 들락날락 하셨는데 거기서 썸 타는 할아버님이 생기셨나 봐요. 그분이랑 친해지면서 아파트 단지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은 새벽부터 집을 나서셨는데 문제는 멋부리신다고 구두를 신으신 겁니다. 연석에 살얼음 있는 줄도 모르고 발을 올리셨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 주셔서 바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동상은 안 걸리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팔꿈치 골절 및 타박상 그리고 머리 쪽도 부딪히시며 검사를 받으셔야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머리 쪽은 괜찮은데 골절이 심했고 어머님도 오래 입원하길 원하셔서 요양병원에 겨울 내내 입원해 계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돈 다 대드렸죠. 신우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적자라고 하면서 오빠인 저희더러 어머님 병원비 좀 대달라 하더군요.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서 하소연까지 하던 신우예요. 아무튼 저희가 돈도 내고 틈 날 때마다 어머님도 뵈러 갔어요. 제가 일하는 터라 간병을 못하니 대신 방문이라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조차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며느리가 버젓이 근처에 있는데 간병인을 쓰는 게 너무 창피하다면서 저더러 잠깐 회사에 장기 휴직을 내던지 아님 관두던지 하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간병 때문에 일을 관두라고요? 돈 나갈 때가 당장 천지인데 저라도 안 벌면 어떻게 해요? 라고 저도 언성을 높였더니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저한테 삐지신 것 같더라고요. 정작 아들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며느리는 만만한지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는 다리도 아프다, 머리도 아프다 호소하시고 제가 병원 방문하면 그렇게 저를 붙잡고 우세요. 남편이 가면 전혀 안 그러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는 회사 워크숍이 잡혀서 주말에 강화도에 가게 되었어요. 안 가고 빼려고 했는데
회사 동료 언니들과 마지막이기도 해서 큰맘 먹고 주말에 강화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다 나으셨기도 해서 안 그래도 퇴원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애들 아빠가 알아서 한다며 저를 등 떠밀어 보냈기에 저도 어머님 걱정 안 하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도착한 그날 저녁 어머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32통이나 와 있더군요. 놀라서 받으니 어머님이 소리를 치시며 너 강화도에 놀러 갔다며? 아범한테 들었다. 자고 올 거냐? 늦어도 오늘 밤에는 꼭 와라. 라며 화를 내고 끊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또 저도 마침 한잔 한 이후라 바로 잊었어요. 그렇게 워크숍을 끝내고 다음 날인 일요일 점심 지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계신 병원에 가보려고 하니 남편이 말리는 거예요. 퇴원이 일주일 미뤄졌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계속 캐물으니 남편이 하는 말이 놀랍더군요. 제가 아픈 시어머니 두고 회사 사람들이랑 놀러 갔다고 어머님이 병원에서 난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한동안 어머님 뵈러 가지 않는 게 좋겠다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달래드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 퇴원 수속까지 해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렸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적으로 서로 안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전화를 하더군요. 자기 엄마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뵈러 안 간 게 사실이냐며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해도 애들 아빠가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거다. 어머님이 화가 엄청 나셔서 서로 마주치면 상황이 더 안 좋다더라 했더니 신우가 피식 웃으며 오히려 언니는 좋겠네요. 귀찮은 시어머니 남편 핑계대고 안 봐도 돼서 하고 끊더군요. 그 말에 더 열불이 났어요. 그렇게 시댁에 영영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부동산 관련 일이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신우 남편도 부동산 쪽으로 잘 알기도 하고 저도 어머님 집 보증금에 돈이 묶여있는 터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퇴원 후에 모두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어머님 댁에 들어서며 어머님 저희 왔어요 라고 했는데 별안간 눈앞에 별이 반짝하더군요.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며 정신을 차리자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제 뺨을 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몰라 묻냐? 아픈 시애미 내 팽개치고 회사 사람들이랑 시시덕거리며 놀러 갔다 오니 좋더냐? 내가 자고 오지 말라고 했지? 어디 시애미 말을 개똥으로 듣고 무시를 해? 시애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중해야 할 것 아냐? 그리고 퇴원을 한 게 언젠데 여태 안 오다니? 어머님은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시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제가 잘못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간 어머님 생활비며 이번에 병원비도 저희가 다 대드렸어요. 그거 아들 혼자 낸 것 같으세요? 저 아니었으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 절대 커버 못 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다닌 회사 사람들끼리 하루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머님 입원해 있을 때도 회식이며 뭐며 할 건 다 했어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뺨까지 때리시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며 따져 물으니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뒤늦게 남편이 알고 귀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 한순간에 어머님 집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신혼에도 마침 도착을 했어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 놀라더니 자초지종 듣고는 지 엄마 편 들더라고요. 하긴 엄마는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며느리가 여행 가면 좀 서운하긴 하시겠죠. 언니가 너무한 건 맞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푸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이보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아픈 엄마 두고 놀러 다닌 거 안 미안해요? 나야 우리 엄마 아니지만 아가씨한테는 엄마잖아요. 누가 더 나쁜 년이죠? 제 말이 끝나자 신우 동공이 흔들리더니
무슨 말 하냐 묻더군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어 신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떡하니 보여줬습니다. 이거 저 강화도감 지난주잖아요. 아가씨도 지난주에 강릉 갔으면서 왜 모른 척 시침이 떼요? 그러자 신우가 그거 엄마 아프기 전에 놀러 간 거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소리를 질렀죠. 웃기지 마. 이거 강릉 행사 지난주부터 열린 거잖아. 안 그래도 내가 다 찾아봤거든? 속이려면 제대로 하지 그랬어.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안 되니? 그러자 어머님이 입을 떡 벌리며 놀라시군.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뭐? 아니 나는 그냥 당일치기로 잠깐 머리 식히러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왜 반말해요? 너 뭔데 나한테 반말 찍찍이야. 올케 주제에? 라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신호의 싸대기를 풀스윙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요. 어머님이 어이쿠야 소리를 치며 신호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리고는 저더러 무슨 짓이냐며 호통치길래 제가 어머님, 아픈 어머님 두고 놀러 가는 건 맞을 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아가씨한테 해줬어요. 저 잘했죠? 어머님 자식만 귀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귀한 남의 집 자식이에요. 라며 무표정으로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신우도 씩씩거리기만 할 뿐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 앞에 대고 돈 없다고 하길래 어머님 병원비도 우리가 다 냈는데 넌 그 돈으로 여행 갔냐 따져 물으니 고개 숙이더군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 난리통에 급하게 자리는 정리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어머님께 대든 것, 아가씨 때린 것 전부 하나도 안 미안하니 억울하면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라며 저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며 핸들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몇 년 동안 남편도 어머님한테 질릴 대로 질리고 시달릴 대로 시달렸는데 이번에 펑 터져버린 거죠. 저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 모른 척한 부분도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며 저더러 시댁일에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본인도 어머님이랑 거리 둘 것이라 하길래 흔쾌히 그러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다 정리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어머님 보러 안 올 거니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성통곡하셨다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제 집에 몇 번 찾아오셨지만 그냥 문 안 열어드리거나 오셔도 저는 쌩안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더는 집에 안 오시더라고요. 번호는 차단한 지 오래라 전화나 문자가 왔는지도 몰라요. 어머님 관련 일은 다 남편이 알아서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편하네요. 지긋지긋한 어머님 무수리짓 더는 안 해서 좋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어 좋네요. 이사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신혼의 집 근처로 이사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웃긴 건 신우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모쪼록 저는 발 뺐으니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보렵니다. 저 할 만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인 시어머니. 이런 분을 누가 존경하고 보살펴 드릴 수 있을까요?